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의 노인네입니다. 10대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든든한 방파제 없이 세상에 부딪히기 바빴고 20대는 무엇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놓인 것만 해치우기 급급했고 30대는 늦게 얻은 부인이 먼저 죽어 자식을 버리고 독한 애비로 살았습니다. 40대는 새 부인을 얻어 새로운 자식을 보았고 못된 남편, 못된 애비로 살았습니다. 50대, 60대 마누라가 날 버리고 자식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그저 바닷가 마을의 노인네입니다. 슬아의 자식은 넷이 있습니다. 제 나이 12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제 부흥기라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인데 저는 입에 밥숟가락 넣기가 바빠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제 연배의 할배 할매에겐 참 형제도 많고 남매도 많고 그리한데 저 하나 낳으시고 부모님이 유명을 달리하셔 저는 세상에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라 큰아버지 밑에 양자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만 큰 집도 자식이 많아 제 입에는 부스러기만 떨어지기 일쑤더군요. 그래도 원망은 안 왔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은 나의 팔자지 자기 새끼들 입에 밥 넣어주기도 바쁜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탓이겠나 했지요. 그래도 배는 고팠고 썩 잘 자라지도 못하고 공부는 꽤 잘했습니다만 중학교로 배움은 끝을 맺었습니다. 내 위에 배워야 할 새끼들이 많으니 남의 배를 타고 난 새끼야 그 순서에 줄이나 서겠습니까? 그래도 저 개인의 밥그릇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밥벌이 자리는 찾아주셨습니다만 그냥 동네 전방에서 배달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다 그냥 동네 전방 심부름꾼으로만 인생을 종치겠다 싶었죠. 사내로 태어나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 내 밥벌이를 해야겠다. 분연히 떨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올라간 옆집 친구놈이 기술을 배운다고 하더군요. 기차를 처음 타고 서울로 올라와 촌놈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놈이랑 만나 사글세 방에서 살았지요. 남의 집 방 한 칸에 남자 두 놈이 버글버글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인심이 좋아서 아침에 잡곡을 섞어 뜨신 밥도 해주고 김치도 제법 나눠주셨습니다. 멀건 국물에 김치뿐이라도 아침에 밥술이 넘어가니 서울에 오길 그저 잘했다 싶었죠. 10대의 운은 바닥이었는데 20대는 또 운이 좋았습니다. 같이 살던 친구놈을 일찌감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를 했는데 저는 악바리처럼 일을 배웠습니다. 이 기술이 공구리 치는 일이라 나라 경제가 발전하니 또 쓸모가 있었습니다. 이게 1, 2년 하면 돈이 참 안 되는데 그거 넘어가니 놀랍도록 돈이 벌리더군요. 밥벌이 이상을 하니 뭐도 하나 차릴만 하다 싶었죠. 그렇게 사업을 벌려놨습니다. 기계도 사고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내 새끼 같은 회사를 차려놨으니 그거에만 집중해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남의 돈을 받을 때랑 내 돈을 벌어야 할 때랑은 다르더군요. 그냥 남의 돈을 먹고 살았어야 했나 싶어 슬럼프가 왔습니다.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딸이 하나 있어 위안을 많이 받았죠. 참 고운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 더 어릴 때부터 봤던 아가씨인데 어느새 자라서 여자가 되었더군요. 그렇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이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 그렇게 둘이 연애를 하고 은근 나를 기꺼워하던 집주인 아주머니 허락을 받아 결혼도 하고 애도 가졌습니다. 쌍둥이라더군요. 한 번 애가 둘이라 내 운이 정말 트이는구나 싶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내 생에 그런 행복이 없었습니다. 다른 자식 같던 회사는 기울어졌어도 내 생에 가족이 생기는구나 싶어 좋았지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옆지기가 애들을 낳다가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이 애를 낳다 그렇게 죽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에선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게 누구 탓인가? 그냥 사나운 내 팔자 탓인가 싶어 사람이 무너졌죠. 내 팔자가 더러워서 옆지기가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세상이 그저 다 지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그냥 짐덩어리였죠. 아니, 내가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애 한 번 못 안아보고 부모 사랑도 기억이 나지 않은 고아가 어찌 애를 키운답니까? 그래서 큰아버지 댁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 품에 안기고 그저 애비를 알아볼 때까지만이라도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입에 밥 부스러기랑 멀건 숭늉만 넣어주던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하나씩 내 새끼를 안고 고개만 주걱거리더군요. 잘 키우시십사 그렇게 고개를 몇 번이나 조아리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는 내 새끼 회사에 집중해서 미친 듯이 일을 했죠. 공구리를 치는 일이 회사가 되고 그저 레미콘도 한 대 사고 기계도 더 들여놓고 동네 가게가 사업이 될 때까지 그렇게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 일을 해야 쌍둥이 내 새끼들이 하고 싶은 걸 한다. 이거라도 잘 돼야 네 애비가 니들을 버린 게 아니다 면이 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조금 벌리고 나서 염치도 없어 연락도 못하던 큰아버지 댁에 애들을 찾겠다 기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붙일 때는 연락이 그리 잘 되던 양반들이 제가 애를 찾겠다 찾아가니 빈집으로 나를 맞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붙인 돈을 껴안고 야반 도주를 했다는데 그 시기야 사람이 작정하고 숨겼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못 찾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같지가 않았죠. 처음에야 미친 듯이 종적을 찾아 헤맸습니다만 내가 보지 못해도 일이 고와 눈에 밟히는 내 새끼들. 이 양반들이 내 새끼들의 정이 들어 돌려줄 수 없나 보다 생각이 들어 찾길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일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기업이 되고 제법 중소기업 소리를 붙일 정도가 되었죠. 허름하게 슬리퍼를 끌고 다닐 땐 관심도 없던 여자들이 그 슬리퍼를 끌고 은행의 VIP실에 들어가 대출이니 예금 상담을 받으니 눈에 불을 켜고 날 보더군요. 돈은 있고 사람이 없어 외로운 차에 먼저 간 아내를 닮은 여자가 있어 연애를 시작했고 어느새 결혼도 했습니다. 애도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욕심이었나 봅니다. 애들은 남부럽지 않게 컸고 안사람도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곱게 자랄수록 마음 한구석에 허무하게 보낸 전 아내와 생사도 모르는 쌍둥이들의 눈에 밟히더라 이 말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음 놓고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그냥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갖다 줄 때만 아내는 입안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죠. 어차피 내가 더 잘못이 큰 것을요. 그러다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집에서 술을 마셨지요. 밖에서도 마시기 싫었고 집에서 그냥 술을 기울였는데 그러다 보니 술도 늘었고 실수도 늘었습니다. 한심하게도 집에서 술주정을 늘어놓았고 이런 내 옆에서 집안을 잘 돌보던 아내에게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대신인지 아냐며 울음을 놓는 일도 허다했으니 아이들이랑 옆지기가 내가 식구로 보일 리가 없었지요. 관계는 낭떠러지로 치닫고 머리가 큰 아이들은 애비를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다 주니 가장 노릇은 하는구나 자조하고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종이장을 들이밀더군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세상에 또 혼자 내팽겨질 수 없어 무조건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고소를 하더군요. 애들은 이미 머리가 큰 성인이고 나는 노인네였습니다. 요새 참 기계들이 좋더이다. 술을 처먹고 집에서 한 추태들이 그대로 녹화되고 녹음되고 도저히 그 꼴을 참을 수가 없어 달라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그나마 운이 남아있던 사업도 점점 내리막이라 그냥 더 이상은 아니다 싶어 전부 접었습니다. 애들은 다 키웠고 사는 의미가 없으니 그냥 남은 건 껍데기구나. 이대로 살다 가면 되겠다 싶어 바닷가 마을에 주택이나 하나 사서 있는 걸 까먹으며 살았지요.
그나마 낡은 동네 술집에서 술이나 한잔하는 거였습니다. 연배가 죽은 전 사람이랑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술도 팔고 전도 팔고 허옇고 마른 다리를 내놓고 다른 것도 팔더군요. 그저 그런 데인가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엔 밥이 맛이 있어서 그 집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 성별의 다름과 나이 차이는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자의 자랑은 자식 둘이었습니다. 결혼한 적은 없는데 아이는 둘을 낳았다고 하더군요. 남편 없이 애들을 서울로 보내 공부를 시키고 하나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하나는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쌍둥이라 하니 내 자식들이 생각나 더 홀린 듯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 쌍둥이를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 엄마를 지극히 아낀다 하니 인사나 해보자 하여 가게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참 어린 시절 저와 닮았더라 이 말입니다. 서글서글하니 인상 좋은 아들과 눈이 둥글고 순해 보이는 딸. 제가 그리던 우리 아이들 같아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지 어미가 차려주는 밥을 먹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군요. 뭘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좀 오래 쳐다본 게 있고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는 눈길도 위협이라 늙은이가 잘못했구나 싶어 심히 민망하더군요. 내가 노망이 났나 싶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늙은이가 뚫어져라 눈길을 주니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그런데 그 뒤를 아들이 따라 나가더니 한참을 안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자리를 파했고 후에 술 한잔 하면서 술집 여자가 말을 꺼내놓더군요. 내가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술집 마담으로 꽤나 이름을 날렸어요. 자네 얼굴을 보아하니 젊을 때 꽤나 고왔겠어. 그런데 서울 생활에 염증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사내 새끼들은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리 고왔다니 그럴만도 하지. 그래서 내 이 시골로 내려온 거 아니겠어? 근데 버스를 타려니 터미널에 둘이 하루 종일 찡찡 울고 있던 거예요. 파출소에 데려다 줬는데 애미애비가 버렸을 게 뻔하다며 보육원에나 보낸다 하니 내 새끼로 키우겠다 생각하고 입양 절차를 밟았어. 그래서 쟤들이 마음으로 낳은 내 새끼요. 소주 몇 잔을 툭툭 털어넣으며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어째 이리 깊은 이야기를 나한테 털어놓나 했지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러더란 말입니다. 딸내미가 똑똑해서 지 버린 부모를 찾는다고 수소문을 했어. 버린 연놈을 알고 보니 지 부모가 아니고 부모인 줄 알았던 친척집에 지를 버린 건 마누라 죽은 애비 아니겠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라 입이 바짝 마르고 그랬죠. 자가 그러는데 대기 지들 애비라고 합디다. 뭐가 쾅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죠. 알고 보니 딸이 머리가 자라 지 부모를 찾겠다 나섰고 나를 찾았는데 내가 가정을 이루고 새끼를 낳고 살고 있으니 그냥 원망으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들 엄마만 가족이겠거니 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도 핏줄의 끌림인가 싶고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이 70에 어린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래서 내 가족에게 버림받고 너희들을 불어찾지 않았다고요. 물론 아이들은 내 말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죠. 사실 나이 들어 애비라고 나온 사람이 생을 다 살아 죽은 날을 세고 있는데 뭐가 마음에 들고 뭐가 핏줄이다 싶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남은 평생을 이 애들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까 합니다. 내 마음 구석에 남아있던 앙금이 이 아이들이었구나 싶어 마음이 후련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산이지만 물려줄 게 이것이라도 있다 싶어 술집 동무에게 굴국밥죽도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동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북돋아주니 나이가 들어 만나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구나 싶지요. 평생 그리던 자식들이 눈앞에 있으니 나는 그래도 행복한 노인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